겨울철 운전 요령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리거나 뭐 아니면 길이 얼어 있을 경우에는 딱히 운전 요령이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물론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게 한다 그러더라도 이제 관성의 영향을 받아서 차가 타이어 접지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사실 어떻게 운전을 해도 그 상황을 모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전자제어 장비가 출력 컨트롤을 하고 뭐 ABS가 락을 컨트롤 하려고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이어 접지력이 남아 있어야 그런 제어들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력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는 뭐 어떤 전자장비는 물론이고 운전을 어떻게 한다 그래도 그 상황을 극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서행을 한다라는 측면이 차에 맞는 관성의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 준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차가 빨라질수록 시야가 사람들이 좁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이제 노면이나 아니면 주변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 줄어들게 되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차랑 안전거리도 많이 벌려야 되는 이유가, 제동을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뭐 ABS가 작동을 한다고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끄러지더라도 미끄러지면서도 차가 이제 어느 정도의 마찰력은 발휘를 한다면 이제 속도는 감속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제동력에 의해서 차가 정지를 한다기보다는 자연적인 감속에 의해서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어떤 행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들을 제외하고서 뭐 운전을 할 때 조금 가급적이면 주의를 해서 하시면 좋은 부분이라는 몇 가지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륜구동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륜구동차를 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선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해라, 감속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엔진 브레이크라는 거는 뭐 수동 변속기만 엔진 브레이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동 변속기도 엔진 브레이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기어를 한 단, 두 단 정도씩 내려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단 기어에 놓고 움직이는 뭐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부드럽게 차가 감속을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놀랬던 게, 생각보다 자동 변속기를 타시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잘 모르던 초보 시절 때를 돌이켜보면, 자동 변속기는 그냥 뭐 D단에다 놓으면 전진하고 R에다 놓으면 후진한다, 그냥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변속기마다 아마 표기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본인의 차 매뉴얼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 매뉴얼 모드에서 기어를 좀 낮게, 예를 들면은 평소 때 주행을 하는 어떤 로직에서는 한 2000rpm 정도에서 변속이 되게끔 뭐 이렇게 D단에서는 그냥 변속기 로직이 설정이 돼 있다면, 수동 모드로 해서 RPM을 뭐 조금 높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0 정도 RPM에서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토크가 나오긴 하겠지만, 반대로 RPM을 조금 더 높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만큼의 힘이 이제 제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결국 엔진 브레이크죠. 그래서 RPM을 좀 높게 사용을 하시면서 엔진의 마찰을 이용을 해서 차를 부드럽게 감속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풋브레이크도 아주 서서히 밟으면 그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느낌처럼 그렇게 이제 감속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빙판길, 눈길 운전을 하실 때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밟지 말고 여러 번 뭐 나눠서 밟으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유도 이제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면의 마찰력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될 때, 브레이크 디스크 쪽을 패드가 압박을 해가지고 잡아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전거로 비유를 해보자면, 자전거 타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전륜 쪽 브레이크랑 후륜 쪽 브레이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륜 쪽 이렇게 자전거를 빨리 움직이고 있다가 전륜 쪽 브레이크를 콱 잡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팍 쏠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그거랑 차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들은 앞쪽 제동력이 다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평소 때처럼 밟게 되면은 하중이 집중적으로 앞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마찰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전륜이 그립을 못 잡고 계속 쭉 밀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무리 조향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ABS가 작동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조향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조향 안 먹는 건 당연하고 그냥 차가 그대로 간성 받는 방향으로 밀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으시면 안 되고 살살 밟으시고, 그러니까 빙판길에서는 오히려 이제 ABS가 작동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하셨다 하면 그 ABS가 작동이 안 되는 범위 정도 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려고 하는 게 제가 생각에는 오히려 제동거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아주 섬세하게 밟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전륜구동이 빙판길에서 차를 후륜보다는, 같은 타이어라고 가정했을 때 후륜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전륜 쪽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기도 하고, 눌러주는 힘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이제 앞쪽 바퀴 쪽에서 이렇게 차를 당기는 그런 느낌하고, 이제 후륜 쪽 조향축하고 이제 구동축이 분리가 되어 있는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앞쪽 타이어 쪽에 그립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무조건 밀기만 하면 차가 돌 뿐이지 앞으로 갈 수는 없죠.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도 빙판길에서 평소 때처럼 악셀을 밟으실 경우, 만약에 타이어 온도가 더더욱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 이제 첫 시동 걸고 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장시간 주차를 하셨다가 바로 추운 환경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가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도 어느 정도 뭐 고속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설 작업이 다 돼 있을 테니까요. 고속주행을 하면서 타이어 온도가 조금 올랐을 때는 그나마 접지력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무렵에 차가운 노면을 만나게 되면 그때가 제일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특히나 악셀 조작도 좀 서서히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저속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타이어가 계속 미끄러지는 느낌이 난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그 차가 좀 식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 전륜 쪽은 괜찮은데 후륜 쪽이 좀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느리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좀 움직이면서 핸들을 약간씩 움직여 주시면서 타이어 온도를 좀 미미하게라도 좀 올리려는 어떤 시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빙판길 상황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눈길 상황에서 타이어가 접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전륜 쪽 느낌이 드실 때도 약간씩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그립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륜 쪽이 그립을 잡고 있을 때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랑 그립이 약해져 있을 때 무게감이랑 다르거든요. 그립이 약해져 있으면 이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그게 느껴지신다 하면 그때는 당연히 속도는 더 줄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스티어링을 약간씩 꺾어 가시면서 그립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변속을 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면에 어느 정도 타이어가 접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RPM을 좀 높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낮은 상황에서 변속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이게 보통 이제 그 노면 마찰력이 낮은 상황에서 출발을 할 경우에 뭐 2단 출발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저도 예전에 들었었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솔린 수동 같은 경우에는 2단 출발을 제가 해본 적은, 제 차로 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2단 출발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이제 차체를 움직일 때 마른 노면 기준에서 뭐 이렇게 차에 부담을 준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마치 이제 승용차에서 1단 가솔린 차에서 1단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승용차에서 이제 2단으로 만약에 마른 노면 기준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RPM을 좀 많이 띄워야 될 것이고, 그게 그다지 미션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깃털 악셀링이라는 영상을 제가 뭐 얼마 전에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악셀링을 하는 요령처럼 아주 섬세하게 이제 악셀링을 하면서 아이들링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로 차가 한 10km 미만 정도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게 숙달이 돼 있으시다면 굳이 2단으로 출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TC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TC를 일단 끄시고, 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이어가 슬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력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차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차가 제대로 못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TC를 끄시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TC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1단을 넣고 되게 섬세하게 악셀링 부드럽게 하시면서 클러치도 부드럽게 붙이면서 차가 아주 부드럽게, 그냥 이때 이제 깃털 악셀링이 좀 진가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어떤 분들은 수동 변속기가 뭐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한데, 수동 변속기가 더 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더 수동 변속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러치 조작이나 악셀 조작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거칠게 되면 차가 바로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여줄 게 뻔하기 때문에 더 쉽더라고는 저는 그런 데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운전을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C가 켜져 있다 하면은 TC는 끄고, 그리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좀 그래도 수월한, 그 접지력이 낮은 환경에서는 수월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동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움직이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동은 해야 되는데, 제동을 하실 때 이제 수동 변속기 기준에서는 RPM을 낮게 쓰시면서 반클러치로 부드럽게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렇게 제동을 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레브 매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차들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 기어가 딱 물리는 그 순간, 특히 이제 다운시프트가 되는 순간에 이 마른 노면이라면 그냥 차가 울컥하고 말 부분이 이 눈길 같은 곳에서는 그대로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브 매칭을 통한 다운시프트는 권장을 해드리지 않고, RPM을 낮은 상태에서 반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이면서 그 자체 엔진 브레이크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감속을 하시는, 그러니까 평소 때 비해서 그 한 50% 정도 감속 운행을 하라는 그런 얘기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어떤 시간이나 강도 정도도, 강도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로 약하게, 그 다음에 강도가 약해졌으니까 제동하려면 그만큼 길게 밟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평소 때는 한 1에서 5단계 정도까지로 나눠서 밟는다면은 그 시간을 2배로 가져가서 1에서 한 10단계 정도까지로 부드럽게 단계를 나눠가면서 밟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동은 일단 그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어 접지력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차를 움직이고 출발을 해야 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에서 아주 섬세한 깃털 악셀링을 하시면서 클러치를 또 부드럽게 붙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차가, 그러니까 최대한 약간 밀어서 움직이는 느낌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걸 악셀, 그 다음에 그 클러치 컨트롤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륜 쪽 접지력이 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약간씩 흔들어 주면서, 스티어링 휠이 이제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전륜 쪽 타이어 접지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으로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소 때보다 좀 가벼워진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전륜이 좀 접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면서 약간씩 이렇게 이 차선 범위 내에서 움직이실 때 약간씩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타이어의 접지력을 조금이나마 그나마 확보를 해보려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너무 강하고 급격한 변화는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너 같은 경우에도 평소 때 도는 것보다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관성에 최대한 덜 저항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성이라는 건 이 차가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질에 반하는 게 가감속,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관성에서 최대한 덜 저항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운전 방법들이 어쨌든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노면에 접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맞는 말이겠지만, 접지력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오는 날 내가 운전에 자신이 없다 하면 일단 차를 그냥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수동 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눈길 경험이 전혀 없다 하면 바로 차를 가지고 요 며칠 사이 같은 날씨에 가지고 나가시면은 분명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두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그리고 운전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소 때 내 운전 실력에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그냥 초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서행이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뾰족한 어떤 꿀팁 같은 건 제가 드리지 못했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가시면서 겨울철 안전운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